(1월이라) 새해 다짐 세우는 아직 유효한 기간이죠. 많은 목록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상당수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회사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 좀 받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와 관련된 실용서를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의 주제, 즉 조직에서 인정받는 유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곳에 가든 핵심 역량이 될 만한 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닐까 생각했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기회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각종 보고와 발표를 할 때, 또는 평소에 상사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등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상사의 뇌리에 박히는, 또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임팩트 있는 보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는 책을 한 권 오늘 읽어보고요. 다음 화에서는 보고나 발표를 넘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수를 얼마나 다양하게 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북스 김범준 지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는 책과 위즈덤 하우스 김호 지음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권입니다. 책방 낭독 중독 53화에서는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과 진행을 맡은 저는 제재입니다. (15초) 안에 예스를 이끌어내는 보고 테크닉 50.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김범준 지음 21세기 북스. 내 생각이 그 생각이야 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사장님께 보고드릴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사장님께 미리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 쓸 준비를 이전에 제가 보고한 이 보고서 보고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뭔가 돌고 도는 말, 씁쓸하다. 한편으론 서글프다. 우습다기보다 답답함에 가슴이 아프다. 어디 작은 회사의 보고가 이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겠다.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윗사람이 알아듣게 보고서를 쓰다 보니 7살 우리 딸도 알아듣더라 라는 자랑인지 한탄인지 모를 이야기를 했다. 보고 때문에 하루가 가고 보고서 때문에 이틀이 가는 우리의 조직 문화, 어떻게 개선될 수는 없을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조직 문화 개선에 따른 보고 형태의 발전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내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어찌되었든 우리는 보고를 잘하는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보고는 사실 좋은 것이다. 보고를 할 수 있기에 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보고야말로 조직의 핵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니 무작정 이를 배척하기보다는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 정도는 있어도 된다. 보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보고의 의미를 결정하는 사람이 보고자인 나와 당신이 아닌 바로 상대방인 그들이라는 점이다. 이를 잊는 순간 제대로 된 보고는 불가능하다. 보고 때문에 찍히는 사람이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보고 하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얼마나 황당한가.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까? 보고를 받는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말해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염두에 둘 만한 요소가 있다. 이를 차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째, 정확해야 한다.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거짓 보고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성과를 얻어내는 창의적 도구 등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건 보고에는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일은 보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일까지 보고받는 사람에게 미룬다는 것은 보고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다음으로 쉽게 말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우습지만 눈높이 맞추기는 아이들과 하기 이전에 보고를 받는 사람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자의 언어로 보고가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보고자의 잘못이다. 윗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보고를 준비하다 보니 7살 딸도 알아들었다는 경험은 답답하긴 하지만 바람직한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논리적이어야 한다. 사실 정확하고 쉽게 말하면 논리성은 그대로 따라올 테다. 정확하고 쉬운데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요구된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얼마 안 되는 조사 자료를 갖고 함부로 보고에 임해서는 안 된다.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자료를 보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숨만 나오는가? 정확하면서도 쉽게,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고한다는 것, 당연히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이 중 하나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니 보고자의 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고란 그 자체로 직장 생활이며 결국 자신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비중 높은 행위임을 생각한다면 보다 나은 보고를 위한 노력을 무작정 회피할 일은 아니다. 보고를 잘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보자. 조직의 혁신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우러러보는 시선? 아닐 것이다. 그저 보고받는 사람으로부터 내 생각이 바로 당신 생각이야 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것일 테다. 쳇, 그 사람이 뭐라고 내가 그의 말에 일희일비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보고는 삐딱해진다.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벌어지며 결국 직장의 일상은 고단해진다. 보고를 통해 우리들은 지금 당장 편해지고 싶다.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보고의 기술을 익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의 보고가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날까지. 계속. 보고받는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 보고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싶다. 왜 이 보고가 필요한가? 왜 이 보고가 우리 조직에서 지금 당장 실행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 아름답다. 하지만 다소 과도한 긴장감이 보인다. 보고를 채택하는 것은 보고자인 우리가 아닌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보고의 사용자인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면 된다. 우리의 보고는 보고를 받는 그들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보고자를 통제하는 느낌을 원할지도 모르겠다. 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보고를 하는 보고자의 말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느낌. 별로일 것 같지 않은가? 나는 아침마다 머리에 왁스를 바른다. 왜? 나의 외모를 컨트롤하고 싶어서다. 나의 외모를 컨트롤한다는 것에는 나의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보고에도 감성적 니즈를 반영해야 한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 말은 아마 보고를 받는 그들이 스스로 보고의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보고의 순간에 우리는 보고를 받는 그들이 내가 이 보고의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있어 라고 느끼게끔 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뭐야,
누군가의 통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란 말이야? 라며 반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이건 꽤 괜찮은 보고의 기술이다. 보고에서 의사결정으로 이르는 과정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을 가슴 아파할 필요 없다. 적절하게 통제의 권한을 넘기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보고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니 말이다. 보고를 받는 그들이 보고를 하는 당신의 보고를 제어하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 기억하길 바란다. 물론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려는 당신의 의지, 이해한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당신의 개성, 존중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티끌 하나 문제가 없는 퍼펙트한 보고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통제의 권한을 넘겨주지 못하는 보고라면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들의 기대는 놀랍게도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이건 세상 모든 보고자가 기억해 두어야 할 보고의 전제 조건이다. 이쯤에서 딜리버리란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통 배달, 전달로 뜻을 알고들 있는데 이 단어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컨설팅 프로젝트 분야로 가면 딜리버리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고 있는 걸 빠짐없이 충족해 주는 것이라는 뜻이 된다. 보고도 마찬가지 아닐까? 클라이언트를 보고받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뜻을 충족하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보고자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닐까? 힘들다고? 그렇다. 보고는 어렵다. 그러니 그들에게 한마디 뱉어도 된다. 언제까지 빠짐없이 충족된 보고를 부르짖을 거야? 그러는 당신은 빠짐없이 충만한 인간이냐? 물론 마음속으로 울부짖어야 한다. 겉으로는 방긋방긋 웃고. 보고 때문에가 아닌 보고 덕분에로 살아가는 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고 현재는 중견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한 분이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난다. 죄송합니다로 끝날 보고라면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보고다운 보고다. 아는 것을, 연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고자의 마인드다. 죄송해야 할 것을 죄송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하면 거짓이다.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역시 건방이다. 윗사람은 바쁘다. 빙빙 돌려서 말하는 보고자는 짜증스럽다. 필요하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기술이 되기도 한다. 무작정 자신을 방어하느라 상대방의 말에 날카롭게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드러낸다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보고가 원활해질 수 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야기만 하려 한다거나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에만 말을 집중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세상을 바꾸는 18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테드의 수장을 지낸 크리스 앤더슨은 자신의 책 테드 토크에서 한 연설자의 겸손한 말투를 예로 들었다. 이를 우리의 보고에 참조하는 것도 괜찮겠다. 긴장한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줄 때 호감이 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청중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주저하거나 스스로 일으켜 세우느라 애쓰는 연설자를 격려한다. 발표 중 목이 맨다면 잠깐 말을 멈추고 물병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해보라. 잠깐만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약간 긴장되네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 아마도 따뜻한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청중들은 연설을 훌륭하게 마치길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는 어떤 무대이건 연설자가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낼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 보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무작정 보고받는 사람의 의견에 날을 세워 대응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적절하게 드러낸다면 보고받는 그들 역시 박수와 기도를 해줄 것 같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물에 빠졌다고 해보자. 그런데 수영을 못한다. 얼마 버틸 수가 없다.
물 밖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당신이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조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저 멀리 당신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을 거리에 수영에 능숙한 구조대원이 걸어가고 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의학이다. 당신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망설이는 동안 당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친다. 비명을 질러서라도 당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음을 알려야 한다.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도록 말이다. 둘째, 살려줘다. 당신이 평소 예의가 바른 사람이며 또한 생전 처음 보는 누군가에게 반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냥 살려줘 라고 말하길 권한다. 살려주세요 라면서 높임말을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그냥 놔두면 빠져 죽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저 멀리 보이는 구조대원에게 당신의 상황을 알릴 것 아닌가. 셋째, 고맙습니다. 이다. 너 왜 더러운 입으로 인공호흡을 한 거야?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구조해준 사람은 얼마나 허탈할 것인가. 그러니 말해야 한다. 수영도 못하는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도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말하고 으악, 살려줘. 그 보고에 대해 이런저런 말로 피드백을 해주는 상사에게 반드시 고맙습니다를 잊지 않는 것이다. 보고는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대방, 즉 보고를 받는 사람의 몫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고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이다. 특히 보고의 시작이 되었건 끝이 되었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웠는데 덕분에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좀 더 잘해내려고 고민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고는 늘 급박한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그러니 늘 절박한 심정으로 보고에 임하라. 보고가 끝났다면 감사의 뜻을 전하라. 보고의 기본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해도 보고 때문에가 아닌 보고 덕분에 라고 말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보고는 나를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일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표현해 보겠다. 부정주의자. 긍정이 아닌 부정에 그들은 익숙하다. 물론 겉으로는 늘 긍정을 부르짖는다. 매출 목표 달성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1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긍정의 뒤에는 강력한 부정이 존재한다. 보고를 받는 그들은 늘 걱정이 많다. 사람은 손실 회피의 심리가 강하다고 한다. 즉 손실 가능성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무엇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일이 잘 안 될 때의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우리의 보고를 받는 그들은 이 손실 회피의 심리가 더 발달해 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칭송받는 리더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건 실패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동안 실패를 막아낸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보고자들은 이것을 보고의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물론 나는 당신이 긍정주의자이기를 바란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생각만 해도 우울하다. 그러나 보고의 순간만큼은 현명한 부정주의자가 되기를 권한다. 보고를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마케팅 툴을 사용해 더욱 높은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케팅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사에게 뺏깁니다. 당신이 보고를 받는 사람이라면 위와 아래 중 어느 말이 더 귀에 잘 들릴 것 같은가? 긍정적인 멘트로 가득한 위의 말?
아닐 것이다. 예상외로 부정적 표현인 아래의 멘트가 귀에 잘 들어온다는 것을 느꼈을 테다. 서글퍼하지 말자. 오직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그야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보고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바로 보고를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보호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보고를 적절하게 말할 줄 알면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징징대라는 말이 아니다. 냉철하게 분석하되 부정적인 데이터를 갖고 보고의 이슈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이런 당신의 모습에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는 긍정주의자가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두루 분석할 줄 아는 차분한 분석주의자라면서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보고의 고수들이 숨겨둔 기술, 미루기 전략. 잘못했지? 그렇지? 응? 이라고 우리가 물을 때 네 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당신의 자녀밖에 없다. 물론 아이들 역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는 것일 뿐 속으로는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라고 중얼거리겠지만 자녀에게 잘못을 추궁하는 것도 문제인데 만약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는 그들에게 당신이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열심히 준비한 당신의 보고, 혹시 그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당황하면 안 된다. 당황할 때 괜히 나오는 말 한마디가 보고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 꼭 어쩔 수 없이 할 말을 하고 싶다면 주어를 나로 하여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면 된다. 참고로 이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현재형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가끔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할 경우도 있다. 당신이 영업사원인데 고객을 만났다고 해보자. 고객은 갑이다. 그러니 함부로 그들의 말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지만 경쟁사의 서비스에 당신 회사의 고객을 뺏길 위기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의 생각은 다르다. 아니, 당신이 경쟁사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라고 직설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고객의 말이 옳다고 해서 어떻게 아셨어요? 경쟁사의 서비스가 사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영업사원의 기초적 자질 문제이지 언어나 보고, 말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함께 조직에서 일하는 상사, 리더인 그들과 소통할 때는 당신이 틀렸소 라고 강하게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보고의 자리에서라면 더욱 그러하다. 보고에 관한 한 우리는 보고를 파는 장사꾼이다. 그들은 우리의 보고를 사는 소비자다. 그들은 우리의 고객이다. 고객이라면? 그렇다. 고객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게 예의다. 물론 윗사람의 생각이 명확하게 틀린 경우에도 늘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미루기 전략이다. 미루기 전략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보고자로서 말을 미룬다. 보고의 현장에서 윗사람의 잘못을 즉시 지적하는 것은 어리석다. 잠시 말을 미루어야 한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윗사람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말한다.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 생각과 다른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둘째, 윗사람이 보고를 받되 의사결정을 미루도록 한다. 보고를 받는 그들과 견해 차이가 심하다 싶으면 이사님, 자료를 취합한 우리 부서의 담당자 박 대리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정상 며칠간의 여유가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보고에 따른 선택을 기분 좋게 미루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핵심은 그들이 선택을 미루면서도 그 미룸에 충분한 여유가 남아있음을 확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건 윗사람의 몫이니 나는 관계없다 라는 생각은 무책임하다. 경우에 따라 그들이 마음 편하게 보고에 따른 선택을 미루게 만들 필요가 있다. 질문이라는 방식을 활용할 만하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사님, 이 방향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와 같이 묻는 것이다. 나의 말을 미루고 상대방의 선택을 미루게 하는 것. 무작정의 부정이 아닌 적절한 인내와 질문을 활용하여 보고 현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다.